네, 이번 시간부터는 IPsec VPN을 실제 이제 필드에서 실무에서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IPsec VPN을 연동해서 마치 이제 인터넷 접속 회선을 가지고 엔드투엔드가 이제 전용선처럼 보안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인터넷망이 있고요. 통신해야 되는 양쪽 대상의 인터넷 회선을 VPN 장비에 연동을 하게 되죠. 인터넷 회선을 IP를 받는 거고요. 이 IP가 A하고 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실제 사용자들을 데이터들을 전달해야 되는 C하고 D라는 IP를 가진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인터넷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C하고 D가 보안을 어떻게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게 이제 이 IPsec VPN 장비가 IPse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인터넷상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어떤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걸 IPsec SA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채널 만드는 과정은 IK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K 프로토콜은 크게 페이지 1, 2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페이지 1에서는 A하고 B 간의 상호 보안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키값을 생성하고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크엠피사라는 걸 상호 만들죠. UDP 프로토콜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세션으로 상호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모드, 퀵 모드가 있고요. 메인 모드는 먼저 6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어떤 보안, 어떤 그 암호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주고받고, DPL망 그룹을 통해서 키값을 전달해서 생성을 하고, 그 해당 그 이자크엠피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C하고 D가 IPsec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IPsec SA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IPsec SA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방향, C에서 D로 보내는 방향하고 반대로 D가 C로 보낼 때 방향에 사용되는 어떤 보안 키값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이 IPsec SA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걸 그려보면, 이 C에서 데이터가 D로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페이로드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페이로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TCP든 UDP든 TCP 헤더가 붙겠고, 그 다음에 IP 헤더가 붙죠. IP 헤더가 C에서 D로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VPN 장비에서 전달이 될 때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요 이제 페이로드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요 값들이 이걸 쪼개보면 데이터가 있고 TCP 헤더가 있고 IP 헤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CD.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토콜의 IPsec SA에서 결정된 ESP의 터널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ESP 헤더가 붙고요. 터널 모드니까 어차피 C하고 D를 통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 간의 인터넷상에서는 IP가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터널 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통신을 했을 때 데이터 TCP, 요게 이제 전달이 이렇게 돼서 이 VPN 장비가 이 데이터를 받고 ESP, IP, 자기한테 오는 데이터니까 B가 받고 ESP 헤더를 상호 키값을 통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인크립션 된 내용을 풀어서
뒤에 데이터를 헤더를 띄고 C에서 온 데이터를 D로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C에서 D로 가는 TCP 뭐 데이터를 보낸다. 근데 이제 이 과정상에서 중간에 인터넷 구간이다 보니까 이 중간에 예를 들어 NAT를 하는 장비가 있다. 뭐 NAT 중에서도 PAT를 하는 장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PAT가 되면 A에서 B로 보내는 이 데이터가 A의 IP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PAT 된다는 게 어떤 NAT 장비에 의해서. 그럴 때 PAT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PAT를 하죠? 포트 어드레스를 왜 건드려야 되냐? 1대1 NAT가 아니기 때문에 이 NAT 장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A를 Z로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뒤에 A 말고 다른 IP가 또 올 수가 있죠. 뭐 E, F, D 이렇게 N대일 NAT를 할 때 보통 PAT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E도 Z로 보내고 F도 Z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뭐 어떤 패킷에 대해서 Z가 F로 보내야 될지 E로 보내야 될지 다시 A로 변환시켜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PAT 장비들은 이 IP만 바꾸는 게 아니고 소스 IP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소스 포트까지도 TCP나 UDP 헤더의 포트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야 NAT 장비가 구분을 해서 돌아오는 패킷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IPsec 같은 경우는 TCP 헤더나 UDP 헤더가 뒤에 오는 게 아니고 IP 헤더 안쪽에 ESP라는 IPsec 프로토콜 헤더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건드려 버리면 데이터의 값이나 이 어떤 보안상에 사용되는 이 값들인데 이 값들이 다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떤 쉐어드망을 쓰는 인터넷 회선을 공용으로 사용되는 뒷단에 어떤 인터넷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PC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데이터를 IPsec 모듈을 깔아서 클라이언트 VPN을 사용할 때 PAT가 많이 되죠. 예. 집에 뭐 예를 들어 공유기 환경 안쪽에 PC를 놓고 이제 집에 회사에 있는 VPN 장비에 접속을 해서 보안 채널을 구성한 다음에 회사의 내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그때는 뭐 거의 PAT 되는 환경이죠. 예. 그러면 이제 IPsec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 이제 NAT 트래버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어요. NAT 트래버절은 이제 IK SAR을 맺는 과정에 UDP 500번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 메인 모드 과정상의 중간에 NAT 이제 디스커버리 NAT가 중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킹하는 어떤 메시지 값을 보내죠. 그때 중간에 이 장비가 소스 포트가 바뀌게 되면 UDP 500번을 보통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받는 애가 소스 포트가 UDP 500번이 아니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포트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IP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 데이터를 IP를 안에 데이터에 넣어서 보내면 그 값이 아니면 NAT가 되는 환경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NAT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킹을 한 다음에 NAT가 되는 환경이면 UDP 4500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랩핑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사이에 밑에 보면 ESP 헤더 앞쪽에 IP 헤더 뒤에 말 그대로 NAT 장비가 NAT를 할 수 있게끔 UDP 4500번을 씌워서 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UDP 헤더로 쌓아서 보낸다. 헤더가 더 붙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중간에 NAT가 되는 걸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NAT 트래버절이란 건 IPsec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뭐 어떤 뭐 보이스 같은 통신이라든지 멀티미디어 통신을 해서 이제 뭐 컨트롤 통신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통신 채널을 따로 여는 케이스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왜냐면 이것도 이제 NAT나 PAT 환경에서는 실제 이 컨트롤 세션 안에 내가 뭐 소스 자체가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통신 포트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데이터의 어떤 IP로 어떤 포트로 데이터 세션을 열어라라고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이 중간에 이제
변경이 되거나 이 값이 사설 IP일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NAT 트래버절은 많이 이용되는 상황입니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NAT 트래버절 기능뿐만 아니고 실제 이제 이렇게 NAT 트래버절은 사전에 NAT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극복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NAT 장비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서 NAT 환경을 극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까서 뭐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중간에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세션 컨트롤러 같은 애를 통해서 세션을 열게끔 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극복하는 로직이 다 모든 벤더들이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1대1 통신, 뭐 C하고 D, 뭐 뒤에 이제 다른 통신도 가능하겠지만 이 원래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사업장 투 사업장, 1대1 사업장 투 사업장의 통신이 아니고 이게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장비가 이중화한다고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디바이스를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확장성이나 이제 보통 확장성을 넓히거나 그다음에 이중화를 고려할 때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조정을 하죠? 보통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VPN 장비가 VPN 기능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 뒤에 있는 어떤 라우터를 추가로 구성해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라우터의 이중화라든지 확장성 때문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다이나믹 프로토콜 EIGRP나 그다음에 OSPF 같은 뭐 다이나믹 라우팅을 이제 네이버십을 통해서 맺을 때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쓰게 되죠. 이제 이런 트래픽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왜냐하면 IPsec VPN은 L3 기반의 통신이기 때문에 보안 그 VPN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같은 경우를 쓸 때 이 IPsec 프로토콜 자체가 있는 이것도 한계예요.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IPsec 프로토콜이 나왔을 때 이 VPN 장비가 여러 개의 터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터널 자체를 구별할 때 SPI라는 인덱스 값과 이 IP 상대방의 이제 interesting traffic 이 내부 통신하는 IP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IPsec SAR을 이용한다라고 구별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IP 정보가 필요한데 이 IP가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뭐 중복해서 쓰는 케이스다 보니까 이걸 구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캐스트나 이제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이 안에 내부에 있는 C하고 D 형태죠.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면 이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아니고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됐을 때 얘가 VPN 장비 입장에서 IPsec SAR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C하고 D가 예를 들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쓴다 라는 케이스예요. 예. 이 라우터이기 때문에 뭐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헬로우를 주고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요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예.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IPsec 입장에서 ESP 헤더에 이제 SPI 인덱스 값이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만드는 걸 이 뒤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 IP 정보를 토대로 만드는데 이 IP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나 이런 경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VPN 장비가 있고 이것도 다시 한번 패키지 형태를 그려볼게요. 이 뒤에 뭐 예를 들어 라우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라우터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더 복잡한 환경이겠지만 하나만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VPN 이 라우터 밑에 뭐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얘랑 EIGRP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이 IP를 가지고 통신을 시켜서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써서 헬로우를 주고받고 뭐 네이버십을 맺을 텐데 이 VPN 장비가 IPsek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GRE 오브 IPsek을 필드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 GRE라는 게 인캡슐레이션을 또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ERGRP를 맺기 위해서 통신을 하는데 GRE 터널을 얘랑 한 번 더 맺는 거죠. IP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면 이게 A, 여기가 B, 그 다음에 라우터 엔드포인트를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GRE 오버 IPsek을 맺는데 이 IPsek의 엔드포인트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이 라우터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내겠죠. 데이터를 보내는데 IP가 아니고 얘는 멀티캐스트로 ERGRP 헤더를 써서 보낸다라고 할게요. 이거 뭐 아니야? 이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있겠죠. IP 영역에 요 부분을 GRE를 한 번 더 싸는 거예요. GRE를 싸고 GRE의 엔드포인트 IP를 쓰는 거죠. 여기 C하고 D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ESP 헤더가 붙고 이 앞에 또 IP 헤더가 붙는 거예요. A, B. 그래서 실제 인터넷 상에서는 A하고 B에 의해서 라우팅이 되고 VPN 장비가 ESP 헤더를 떼고 보내는데 C하고 D는 유니캐스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GRE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IPsec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C가 받아서 이 C가 GRE 엔드포인트에 IP를 떼고 GRE 헤더를 떼고 실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가 많이 붙죠. IP 헤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응용을 좀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라우터나 이런 VPN 장비가 다이나믹 라우팅을 직접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를 통해서 IPsec 엔드도 사용하지만 GRE 엔드 포인트 IP도 A하고 B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인 IP고 중간에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통신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이걸 터널 모드를 안 쓰고 IPsec 터널 모드를 안 쓰고 트랜스포트 모드를 사용하면 IP 헤더를 하나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빠지고 AB가 그대로 ESP가 되고 GRE 헤더가 붙어서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 뒤에 이제 실제 사용자들 트래픽이나 다른 IP들이 또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GRE 오버 IPsek을 통해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통신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나온 지 얼마 뭐 이것도 꽤 됐죠. 뭐 IPsec 프로토콜에 비해서 얼마 안 된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건 get VPN이라 그래서 이제 그룹 인크립션 트랜스포트일 거예요 아마. VPN 방식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수의 장비들이 상호간에 IPsec 프로토콜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멀티캐스트를 못 쓰는 이유는 IPsec 사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구분하는 구분자로 IP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IPsec 사를 싱글 IPsec 사를 쓸 수 있게 이 망상에서 키 관리하는 어떤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 모든 장비들 디바이스들이 터널을 맺는데 얘네들 간에 다 같은 SA를 IPsec 사를 쓰게끔 해서 보안 키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MPLS VPN 환경 안에서 어떤 보안을 추가적인 보안을 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인터넷상에서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터널리스다 보니까 IP가 완전히 다 오픈돼서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스코 장비도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필드에서는 예전에 구성된 환경이 많기 때문에 GRE 오버 IPsec 환경이 많습니다. 다이나믹 라우팅을 써야 되는 환경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1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필드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헤더가 많이 붙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UDP 헤더가 붙었고 여기는 멀티캐스트 헤더를 붙이기 위해서 또 IP 헤더가 또 붙죠. 그리고 IPsec 프로토콜 자체도 터널 모드 같은 경우는 IP 헤더가 더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사이즈 MTU라는 사이즈에 대해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